그 앞으로 갑시다. 이 서울교통방송 TBS에 대해 가지고는 이거는 폐지를 포함해 가지고 좀 전면적인 어떤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교통방송은 1990년부터 방송을 시작했고요. 쭉 시간이 가면서 TV 쪽으로 확대를 했고, 그 다음에 뭐 영어 방송도 하고, 뭐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몸집을 불려 왔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서울 지역 이 교통이 정체되거나 그런 데가 많았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것을 운전자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알릴 수 있는 수단이 그 당시 인터넷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스마트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는 이 라디오 어떤 방송을 통해서 알리는 게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설립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은 스마트폰 시대로 왔지 않습니까? 그죠? 이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교통방송의 실시간 어떤 정보들을 얼마든지 지금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 교통정보를 알린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진 TV에서는 사실은 존재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사실은 망산업이라고 있습니다. 망산업은 예컨대 철로, 도로, 항공로, 전파, 이런 것들이 일종의 망산업입니다. 무슨 얘기냐? 그거는 다른 경쟁자가 새로운 길을 딱 끌 수가 없잖아요. 새로운 철로 깔 수 없거든요. 새로운 항공로를 만들기 어렵잖아요. 저 기존의 어떤 망에다가 여러 항공사들이 자기의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갖다가 올리지 않습니까? 지금 제 앞에, 눈앞에 있는 이 도로를 보십시오. 자, 이 도로에는 현대차, 기아차, 뭐 대우차 뿐만 아니라 외제차들도 굴러가고, 그 다음에 트럭도 굴러가고, 오토바이도 굴러가지 않습니까? 그죠? 같은 도로를 놓고서. 근데 만약에 이 도로를 어느 회사가 딱 독점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생산하는 어떤 자동차만 굴러가게 한다 그러면은 엄청난 비효율과 불이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그하고 비슷합니다. 자, 항공로 생각해 보십시오. 동일한 항공로에다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델타항공, 뭐 그 다음에 전일공 뭐 등등 많은 외국 항공사들이 취약하잖아요. 그럼 지들끼리 어떤 그 요금 경쟁도 하고 서비스 경쟁하고 기내식 경쟁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저가 항공의 혜택을 누리고, 그리고 거기서 다양한 서비스를 갖다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사실은 요 전파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수도권에서 95.1MHz입니다. 이거는 여러 개를 늘릴 수가 없어요. 야, 새로운 업체가 95.1이 아니고 예컨대 우리 95.9로 들어올 거야, 또는 뭐 96.1로 들어올 거야, 이게 안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도로나 철로나 항공로 같이 딱 그냥 이거는 하나의 공공재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은 그 위에 올리는 콘텐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콘텐츠를 갖고 경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렇다면 TBS라고 하는 하나의 회사에다가 이거 독점을 주고 그 TBS가 모든 걸 갖다가 제작하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망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그건 서울시가 사실은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콘텐츠는 예컨대 TBS 1, 2, 3, 4 해서 10개, 20개 어떤 콘텐츠를 제작하는 회사들이 시간을 나누어 가지고 얼마든지 자기들의 어떤 콘텐츠를 올릴 수 있거든요. 라디오 방송국들이 있습니다. 디지털로 하는 방송국이 이 공중파를 갖다가 일정한 시간을 갖다가 이렇게 딱 할당 받아 가지고요, 뭐 경매를 할 수도 있고요, 할당 받아 가지고 그 공급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콘텐츠를 갖다가 제작하는 어떤 회사들이 온갖 창의와 열정을 다 동원해가지고 다양한 콘텐츠를 갖다가 만들어낼 거거든요. 수십 개 내지 수백 개의 회사가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이 발전하는 겁니다. 이게 TBS가 지금 망을 독점하고 그다음 콘텐츠 제작을 독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상 서울시장이라는 자가 김어준이라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여기 내려 꽂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건 시장의 선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이거 부당한 겁니다. 저는 뭐냐면 수십 수백 개의 콘텐츠 제작 회사들이 경쟁을 해서 시간 할당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콘텐츠를 갖다가 생산했는데, 뭐 호응을 갖다가 김어준이 많이 받았다 그러면은 뭐 그러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떤 서울시가 독점하는 상태에서 서울시장이 김어준을 갖다가 꽂아가지고 이런 방송을 갖다가 하는 거는, 그거는 아주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서울시 산하기관으로 돼 있는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대략 10,000명 돼 있고 산하기관이 몇만 명이 됩니다. 뭐 대표적인 게 서울 그 지하철 공사 같은 데 아닙니까? 그죠?
그죠? 근데 여기도 이제 산하기관인데, 산하기관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직원이 몇 명이나 되고, 그 다음에 뭐 임금이 어떻게 되고, 복리후생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채용 경로가 어떠한지, 고용 형태가 어떠한지, 원래 이런 것들은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않으면 얼마든지 여기 정실 인사나 이념 편향 인사들이 가능할 거 아닙니까? 지금 중앙정부는 그 밑에 이제 그 공공기관이 한 340개 있는데, 그 340개는 안료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들어가 보면은 몇 명이 고용이 돼 있고, 임금이 어떻게 되고, 복리후생이 어떻게 돼 있고, 이것들이 쫙 나옵니다. 연도별로. 그런데 지금 서울시는 사실 훨씬 투명해야 되거든요. 이 산하기가 한 30여 개 됩니다, 이게. 그런데 서울 중앙공기업보다 훨씬 불투명합니다. 특히 제일 불투명한 데가 바로 지금 이 TBS입니다. 제가 지금 TBS에 도대체 직원이 몇 명인지, 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를 갖다가 알려고요, 서울시 홈페이지 뒤져봤습니다. 그 다음에 TBS 홈페이지 뒤져봤습니다. 안 나옵니다. 지방정부 공공기관 한 4,500개 되는데, 그 4,500개들을 기본적인 경영정보를 이렇게 모아놓은 데가 클리나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클리나이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여기 서울교통방송이 제일 불투명합니다. 경영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걸 복마전이라는 겁니다, 이게. 원래 서울시를 원래 복마전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복마전 중에 복마전이 바로 서울시입니다. 가장 지금 먼저 해야 될 일은 서울교통방송을 비롯해서 서울시 산하기관의 경영정보들을 아주 투명하게 공개를 하는 일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이건 당장 1개월 안에 딱 되기만 하면은, 아니 일주일 안에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건 박은선 시장이 일부러 나는 감췄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아주 정치 편향이었던 진행자인 김어준은 나는 당연히 해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통방송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구조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구조개혁의 기본 방향은 망한 서울시가 딱 소유를 하되, 그 콘텐츠를 올리는 거는 정말 수십 개의 어떤 콘텐츠 기업들이 서로 자유롭게 경쟁을 갖다 하는 그런 구도로 가야 된다. 이게 어떤 제 서울교통방송의 구조개혁의 어떤 기본 방향입니다.